예, 김유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김유호 박사님의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서 북한의 대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북한의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기 직장이 배치가 된다면 제가 만약 북한의 대학생이면 저 열심히 일 안 할 것 같아요. 학점도 별로 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학점 관리 어떻게 해요? 네, 북한의 이제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공기관에 배치되고 노임도 없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되고 싶다거나 권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요. 북한의 대학 교수들도 그런 배급이나 노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로부터 뇌물을 좀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었어요. 특히 이제 고급 중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 군인으로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경우가 있고 공부할 머리는 조금 군대 갔다 온 세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과의 그런 뇌물을 통해서 좀 학점을 얻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뇌물은 북한 사회의 정말 기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대학도 마찬가지네요. 네. 두 번째는 북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일부는 아마 바로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직통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는 그런 직통생들은 주로 제일중학교라든지 이런 수제 학교 졸업생들이 그렇게 직통생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고 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통생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 대학생들도 서로를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죠? 네네. 그래서 직통생들은 정말 뛰어난 학생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군대를 갔다 오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이 사실은 20대 후반, 거의 어쩌면 30대 초반일 텐데 그럼 그 시기에 가장 젊은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결혼도 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대의 제대군인 학생과 20대의 여학생 간에 커플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거기서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까지 발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학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세계적 추세의 어떤 방향인지 이게 교육 내용인지 교수법인지 아니면 교육 시설인지 어떤 거예요? 제 발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전반적인 분야에 좀 도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내용이나 방법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 장비들도 많이 현대화된 것들을 도입을 해서 원격 교육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대학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직장에 배치된 분들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가 북한에서 굉장히 과거부터 중요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평생교육 체계인데요. 그 체계가 이제 원격 교육으로 좀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직통 대학생도 있고 군대를 갔다 온 대학생도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학률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의 생애 주기로 따져본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대학을 가는 건가요? 그게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당시에 그 유네스코 UIS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는 한 20% 정도라고 나와 있었는데 최대한 그런 제대 군인까지 합치면 50% 미만이다 이렇게 보는 통계도 있고요. 제가 또 약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점은 남성의 그런 대학 진학률에 비해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해방 이후에 사실 남북한이 둘 다 이제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이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교육이나 여러 분야에서의 성평등을 빨리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국은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오히려 더 높고
높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런 원격 교육 체계를 통해서 직통생이나 뭐 제대군인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직장에 배치된 이후에 원격 교육 대학을 좀 수료하는 경우를 통해서 그런 대학 진학률을 좀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수학능력 시험 같은 전국적 시험이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오. 그 시험을 원격 교육 체계를 도입을 한 이후에 2010년대 후반에 그거를 원격으로 다 보는 것으로, 컴퓨터로 다 보는 것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것도 지역마다 이제 본트라고 하는 배정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비리가 굉장히 많이 그동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하고자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라고 합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다 점수가 투명하게 나오도록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좀 놀랍네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연구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고학력 탈북자가 많아요. 네. 고학력 탈북자가 많다는 뜻은 결국 고학력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똑했기 때문에, 그냥 대학에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대부분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과정을 생각하면 북한의 가장 충성적인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고등교육 받은 분들이 오히려 탈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특출하신 분들이 대학을 가는 측면도 있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학기술 전당이라든지 인민대학습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외국 문헌들을 보고 북한의 그런 교육 현실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자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학생들이 나갔다 오면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내부 안에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사실 제가 발표 내용 중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북한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를 사실 북한 안에서는 유학을 가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평양과기대 학생들은 또 외국 교수님들과의 교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세상을 알게 되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현실을 좀 자각하게 돼서 탈북을 좀 결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학생과 관련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유학 경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는 동시에, 두 번째는 북한으로 내가 안 갔을 경우에 내가 내 가족이 당할 위험을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유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했던 그 경험이 그들 생애 주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연구하신 적은 있나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도에 자비 유학생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인질 삼아서 기혼의 유자녀 남성들을 주로 유학을 보냈다면, 그 이후에 2009년 이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오면은 많은 경우에 대학 교원으로 좀 배치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대학 교원도 생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표 때 소개해드렸던 그 장선비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러 유학을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대학 교원을 권유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갔다 오면은 계속해서 북한 당국의 감시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이 많은 어려움을 낳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감시도 시간이 좀 지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당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을 하면 좀 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반대 경우를 보면,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베트남인인데 북한에 유학생을 갔다가 북한 여성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평생 동안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결혼도 못하고. 북한에 지금 유학생들이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과 지금 북한 주민을 막으려고 하는 장치 같은 것도 있나요? 네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런 알렉 지글리라든지 트래비스 제퍼트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학생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북한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유학생용 교재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머무는 그 기숙사에 동숙생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학생이 같이 지내는데 그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북한 유학생이 나갈 때 거기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감시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비자를 받고 무슨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사상적으로 그 유학생들이 자본주의 그런 문화에 너무 물들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활 총화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은 한 6개월 정도는 감시를 받으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속해서 조국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쨌든 사람이 그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인터넷 접속을 아예 다 막을 수는 없을 그렇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본인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접속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북한 대학이 계속해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으려고 이 노력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북한 대학에서도. 북한이 이렇게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체제가 전반적으로 좀 더 개방이 되어야 변화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북한이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세계 인류급 대학입니다. 세계 인류급 대학들을 따라잡자. 김일성 종합대학이 세계 인류급 대학이 돼야 한다라고 2010년대 초반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010년대 후반에 가서는 김일성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들,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든지 김영재사범대학이라든지 여러 대학들이 모두 세계 인류급 대학의 수준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체제 개혁 개방과 동반되지 않으면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 구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모순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보려면 정말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발은 땅에 붙여야 되는 그런 북한 학자들의 현실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인터넷에 좀 자유롭게 접속을 해서 자유롭게 최신 정보들을 좀 탐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변화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고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교수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와 있다. 주체 사상 때문에. 두 번째는 물리에서 우리가 세계 수준에 와 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에 대한 압박이 과별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SCI급 논문에 북한 학자들이 게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하게는 그런 이공계 쪽 과학 계열의 논문에 많이 게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학이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통용될 만한 그런 발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조금 미흡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북한 대학도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나중에 한 10년쯤 되어가지고서 세계 대학 순위 랭킹에서 북한에 있는 대학이 좀 등장해도 놀라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북한의 변화, 특히 대학의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